오늘은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거나 혹은 지금 막 전기기사 자격증에 도전해야겠다고 결심하신 40대 분들을 위해 제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40을 훌쩍 넘긴 나이이고 한때는 30 후반에서 40 언저리에 이르도록 뚜렷한 직장 경험 없이 지냈습니다. 그나마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정도로 근근히 시간을 보내다 보니 주변에서는 이제 와서 뭘 새로 배운다는 게 가능하겠어? 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처음엔 저도 스스로 포기할까 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 이제 정말 더는 물러설 곳이 없고 살아가려면 뭔가 기술 하나라도 잡아야겠다는 절박함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전기기사를 목표로 했던 건 아니에요.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 전기기사라는 자격증이 나름 활용 범위가 넓고 비교적 안정적인 직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공기업이나 대기업 아니면 아파트 같은 시설관리 쪽에서도 꼭 필요로 하는 자격증이고 한번 따놓으면 나이가 들어도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을 만큼 일자리가 꾸준히 있다는 얘기에 마음이 끌렸죠. 물론 생각처럼 쉽진 않을 거야 라는 조언도 많이 들었지만 그저 시도조차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늦은 나이에 교재를 사고 강의를 찾아봤습니다. 전기기사 시험은 생각보다 벽이 높았습니다. 수험생 때는 머리가 아예 굳어서 그런가 아무리 공식과 이론을 외워도 금방 헷갈리더군요. 전력공학, 전기기기, 제어공학, 회로이론, 전기설비 기술 기준처럼 생소한 내용이 너무 많아 도중에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주변에선 기사 자격증이라도 따면 공장이라든가 공사업체 아니면 빌딩 관리 쪽으로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다는 희망 섞인 말을 했지만 정작 공부를 해보니 당장 합격 자체가 쉽지 않아 보였어요. 그럼에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달리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용직 알바나 파트타임을 몇 년 더 한다고 해서 제 미래가 바뀌진 않는다는 걸 뻔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필기시험에서 몇 번 떨어지고 실기에서도 고배를 들면서 결국 5번 가까이 도전한 끝에 기사 자격증을 손에 쥐게 됐습니다. 자격증이 발급되던 날 저는 마치 막연한 보증수표를 쥔 기분이었어요. 그래, 이게 그렇게 어렵다고들 하던 전기기사 아닌가. 이젠 어디든 나를 뽑아주겠지.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나이와 경력이었어요. 사실 전기기사 자격증을 봤을 때 기업들은 이 사람이 현장 실무를 어느 정도 할 줄 아는가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제가 40이 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실무 경력이 전무하다시피 했으니 지원서조차 빛을 못 보고 떨어지는 경우가 태반이었죠. 간혹 면접 제의를 받아도 막상 가보면 어린 신입을 원하는 곳이 대부분이거나 경력직을 선호한다는 핑계로 연락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저 혼자 나는 기사 자격증이 있는데 왜 안 뽑지? 하고 억울해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40대 무경력 신입을 키우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러웠을 테니 어쩔 수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자리를 잡기 위해 쓸 수 있는 방법을 전부 찾아봤습니다.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보니 역시 전기기사를 가진 40대 신입이 들어갈 만한 곳은 대부분 시설관리와 전기공사 쪽이더군요. 간혹 태양광이나 감리, 설계, PLC처럼 좀 더 전문적인 분야 채용 공고도 있었지만 거긴 신입을 받더라도 훨씬 어린 사람을 선호하거나 아예 경력직만 뽑는 식이라 저 같은 사람에게는 벽이 높았습니다. 시설관리는 주로 아파트나 빌딩, 병원, 마트, 백화점, 호텔 등에서 전기실을 상주하며 전기나 기계 설비를 점검, 유지, 보수하는 일이에요. 고압 설비가 있는 곳은 법적으로 전기기사를 선임해야 해서 자격증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법적 선임은 기사 취득 후 최소 2년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2000kW 이상의 설비를 맡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죠. 결국 처음부터 큰 아파트나 대형 병원, 백화점 등에 들어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루트가 교대기사로 2년을 버티는 겁니다. 교대 근무는 24시간 상주가 필요한 시설에서 돌아가면서 일하는 제도죠. 주간, 야간, 비번 혹은 2교대나 3교대 등 형태도 다양합니다. 급여는 보통 230에서 250 사이에 형성되어 있고 야간 수당이나 교대 수당을 포함하면 조금 더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그래도 처음부터 법적 선임을 맡을 수 없으니까 기사나 주인급으로 시작해서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런 사실을 알고는 처음에는 뭐 어쩔 수 없지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생각하자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이가 40이 넘었어도 초년생 시절의 자세로 배워야 하는 거죠. 막상 교대 근무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몸이 버티느냐 하는 문제였어요. 한창 20대도 아침 저녁으로 교대 돌면 피곤해 죽겠다고 하는데 40대가 되면 체력 회복 속도가 확실히 다릅니다. 야간에 몇 시간 버티고 낮에 잠을 자야 하는데 나이 먹으면 푹 자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요. 거기다 건물마다 시스템이나 설비가 다 달라서 배워야 할 내용이 끝이 없습니다. 전기 설비만 보는 게 아니라 기계나 소방 관련 업무까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때도 많아요. 주민들이 갑자기 우리 집 전등이 깜빡거리는데 전기실에서 좀 봐주세요 라고 부르면 점검해야 하죠. 내가 이러려고 기사 자격증 땄나 싶을 때도 많지만 그래도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내 기술을 활용해 해결해주면 작은 뿌듯함이 생깁니다. 이렇게 2년 정도 버텨서 실무 경력을 채우면 기사 수첩도 중급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2000kW 이상 대형 설비를 법적으로 선임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쳐다볼 수도 없었던 병원이나 백화점, 마트, 큰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과장급 자리를 노려볼 수 있어요. 물론 40이 넘어서 처음 시설 관리에 뛰어들었다면 2년 뒤에는 42이나 43쯤 되겠죠. 그때 이제 경력자니까 더 낫겠지? 하고 이직을 해보면 조금은 더 나은 연봉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흔히 월 300 전후 잘 받는 곳은 350 정도까지 가기도 하는데 문제는 그 뒤로 연봉이 잘 오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설관리 업계가 전반적으로 인건비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연봉 체계가 정해지면 크게 상승폭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퇴직금, 4대 보험 등 기본 복지, 그리고 나름의 삶의 패턴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기공사 쪽도 생각해 본 분들이 계실 텐데 솔직히 40 넘어서 신입으로 들어가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사 현장은 체력 싸움이기도 하고 출장이 잦아 타 지역에 숙소 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도 다반사죠. 주 6일 근무에 초기 월급 220만 원. 남짓이면 다른 건 몰라도 가정이 있는 40대에게는 버티기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몇 년 버티고 소장급이나 중급 이상 기술자로 올라가면 시설 관리보다 훨씬 많이 벌 수도 있다고들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을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현장에 뛰어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40대 무경력 기사는 시설 관리 루트를 선택하곤 하죠. 간혹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노리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가산점이 있고 내부 승진이나 채용에서 전기기사를 우대하는 곳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공기업은 보통 필기나 스펙을 고루 갖춰야 하고 경쟁률도 셀 뿐더러 나이 제한이 직접적으로 없다고 해도 실제로는 연령대가 낮은 사람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하면 어리고 경력이 잘 갖춰진 사람을 뽑지 40 넘은 신입은 잘 안 뽑으려 하죠. 그러니 현실적으로 공기업만 바라보고 간다는 건 위험 부담이 크고 대부분은 시설관리나 전기공사 중 하나를 먼저 선택해서 실무 경력을 쌓다가 차차 다른 기회를 모색하는 식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고 시설관리로 첫 발을 디딘 뒤 실감한 건 이것만큼이라도 잡아둬서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무슨 대단한 수입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백수로 전전하던 때에 비하면 훨씬 안정적이고 주변에서 나이를 이유로 크게 터치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전기실이 돌아가려면 어쨌든 법정 자격자가 필요하고 이미 시설에 익숙해진 사람이면 새로 뽑아서 가르치는 것보다 계속 쓰는 게 낫다고 판단하니까요. 그래서 자격증이 가진 힘이란 게 이런 식으로 나이 들어서도 직장을 구할 만한 보증을 서준다는 점에서 의외로 크게 작용하더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장밋빛은 아닙니다. 처음 입사해서 2교대, 3교대를 돌 때 친구들은 다들 어느 회사에서 과장, 차장으로 진급했다거나 자영업으로 자리를 잡았다거나 하는 얘기를 들으면 부러우면서도 자괴감이 들기도 해요. 저만 40이 넘도록 이제야 출발선에 서 있다는 게 부끄럽게 느껴진 적도 많았죠. 그럴 때마다 제가 제 자신에게 되뇌었던 말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출발한 게 어디야. 이 일을 꾸준히 배우면서 실무 경력을 쌓으면 50대가 돼도 계속 먹고 살 때가 있을 테니 흔들리지 말자. 적어도 이 생각이 저를 붙잡아 줬습니다.
2년이 지나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법적 선임도 할 수 있게 되고 월 300을 넘는 급여를 받는 전기과장급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교대기사로 남아서 일할 수도 있어요. 그 선택은 본인 몫이지만 확실한 건 경력이 없는 40대라도 전기기사 자격증 하나로 얼마든지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운이 좋으면 2년 차나 3년 차에 월 350 이상 받는 곳으로 이직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엔 소장급에 도전해서 연봉 4천 후반이나 5천 넘게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여기엔 본인의 성실함과 운도 따라줘야 해요. 어느 업계든 마찬가지지만 시설 관리도 사람이 많아서 서로 경쟁합니다. 그래도 자격증과 경력을 갖추고 있으면 분명 이전보다는 선택지가 넓어지고 더는 갈 데가 없다는 절망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건 부정할 수 없어요. 가끔 저한테 이제 와서 전기기사 따는 게 의미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제 대답은 언제나 네, 충분히 의미 있다입니다. 물론 시험 공부 자체가 벽이 있고 합격한다고 해서 갑자기 억대 연봉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며 나이로 인한 진입장벽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도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격증이 개척할 수 있는 길은 분명 존재합니다. 저도 그렇게 방황 끝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뛰어들었고 지금은 적어도 가정의 생활비를 보태며 살 수 있을 만큼의 수입과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어요. 끝으로 40대 혹은 50대의 전기기사 준비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진부하게 들릴 수 있지만 직접 부딪혀보면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크게 와 닿는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서 공부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 의지도 있고 경험도 풍부하잖아요. 그걸 잘 살려서 누군가에게 배울 때 예의를 갖추고 현장 일도 몸살이지 않고 성실히 배우면 생각보다 길이 잘 열립니다. 적어도 전기기사 자격증이 있다면 40이나 50이 넘어서도 어딘가에선 그래도 기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일단 좀 쓰고 보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 기회를 살리는 건 결국 본인의 몫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직접 겪고 보고 들은 40대 무경력 전기기사의 취업 현실과 솔직한 생각이었습니다. 누구나 처한 상황이 다르겠지만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나이가 많은데 경력은 없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부딪혀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당장은 힘들어도 자격증 취득 후 2년만 어떻게든 현장을 버텨보면 서서히 일이 풀릴 거라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으니까요. 크게 부유해지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로 매일 고민하던 과거의 저를 떠올리면 지금이 훨씬 낫다는 걸 느낍니다. 한 번에 모든 게 바뀌진 않지만 기술직은 배운 만큼 꾸준히 써먹을 기회가 생긴다는 것만은 분명하니까요. 그럼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이 40대나 50대이면서도 전기기사 자격증으로 새 길을 찾으려는 분들께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나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네이버 카페 시설관리톡으로 방문해주세요. 댓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